자, 우선 요 45번 유형은 뭐 수업 시간에도 했긴 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미분에서 나오는 정의 있잖아. 정의, 그지? 미분계수 정의 개념부터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 dy에 dx라고 하는 게 y 프라임을 뜻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기호로 극한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의 증가량이 0으로 갈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조합을 딱 완성을 시켜야만 미분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델타 x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양변을 나눠 버려야 돼. 나누길 델타 x가 포인트야. 알겠지?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의 값이 ax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의 델타 x가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줘야 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ax 플러스 2만 남고 얘는 델타 x 0이 되겠지. 따라서 dy dx로 바뀌는 거야. 즉 y 프라임이 어떤 함수 fx의 프라임이 ax 플러스 2다. 그럼 이거 적분해 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47번 같은 형태는 뭐냐면, 자,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유추하는 이야기인데, 그지? 자, 이게 지금 그런 거야. f 프라임 x를 내가 식을 세울 수만 있다면 이걸 가지고 fx를 유추를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f 프라임 x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최고차 함계수 마이너스 일 거고, 그럼 a에다가 x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ax를 뭐 해서 적분을 해서 fx를 찾자. 그 다음에 극대값이 5고 극소값이 3이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요거는 이제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극대값, 자,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3차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음수, 0의 함수값이, 그러니까 음수한다. 극소 0의 함수값이 극대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3인 거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1이 3이고 f의 0이 5라는 거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적분 상수까지 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극대극소의 차 공식 있지.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극대 빼기 극소 공식 있었어. 그지? 그게 얼마야 지금? 5-3이고, 자, 2분의 최고차항 계수 몰라요. 그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극대극소가 되는 값이었거든.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a를 금방 구할 수가 있고, 그래도 적분은 해야 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을 안 하더라도, 그치? fx 거래성 해야겠구나. 적분을 하더라도 이렇게 연립은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극대극소의 차를 이용해서. 다음,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런 이야기야. 전부 다 이제 함수를 찾아가지고 극대극소는 결국 이제 극대극소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f'이 0이 되는 값이 x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함수 값이 얼마인지를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극대값이 양수일 때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49번 같은 형태는 봐봐. 얘가 fx x축에 접하고 그랬죠. x축에 접하고 라는 표현. x축에 접한다는 거는, 근데 이제 보면은 얘가 3차잖아. 그치? 이게 3차죠. 맞아요? 3차예요. f'이 2차니까. 그러면 x축에 접한다는 거는 최고차 계수 양수니까 두 가지의 개형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극값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지. 그지? 근데 극대값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그림이 되는 오케이? 종합을 해보면, 따라서 이 3차 함수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러면 프라임이 0 되는 거를 보면은 프라임 0 되는 게 지금 0하고 1이잖아.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0인 거죠. 그러면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써보면 얘가 얼마가 돼? 1이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바로 연습 꼭 해야 돼. 그러면은 fx가 바로 나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자, 최고차항 계수가 알겠지?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 있구나.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은 12x 제곱 마이너스 12니까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4겠죠. 4. 그럼 4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제곱이에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가는 게 함수를 제일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맞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연습하세요. 단순한 정적분의 계산 말고 그걸 조금 응용하는 애들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60번 같은 문제를 좀 보면은 정적분에서는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의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얘는 첫 번째 우리 정적분의 개념을 해석한다면 4x 빼기 3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지금 4분의 3이고 그러면은 자 1부터 k까지 정적분 하자라는 얘기야. 1이 지금 여기 있거든. 그죠? 1로 출발해 가지고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보여줄게. 자 여기서 k를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보는 개념이냐면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정적분을 보는 개념이에요. k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들 눈에는 이제 1부터 k까지 정적분 값인데 정적분 값이 점점 커지지 않아? 왜냐면 그 사이에 넓이잖아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사이에 넓이를 뜻하는 거지, 그치? 거기다가 부호를 붙인 건데 얘는 현재 지금 양수잖아, 그치? 그래서 k가 1보다 커진 상황에서 계속 오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얘는 계속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1 기준 왼쪽으로 가면은 아직 커지거든, 넓이가 양수니까. 그런데 4분의 3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4분의 3을 지나가면 정적분값이 음수인데요? 그런데 방향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음수가 나와요. 정적분이 현재 지금 여기는. 알았어? 현재 여기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부분이 넓이인데 넓이가 양수지만 얘는 정적분은 음수가 돼 오히려. 왜냐면 적분 방향이 반대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알겠지? 왜냐면 이 넓이는 지금 k에서 1까지의 4x 빼기 3을 적분해야 되지, 그치? 근데 이게 지금 양수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4x 빼기 3을 1부터 k까지 적분하면 즉 k가 지금 1보다 작을 때 이야기야. 그러면 정적분 값은 음수가 되는 거거든. 알겠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음수가 돼. 감소를 하거든요. 감소를 하는데, 맞지? 감소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냐? 어느 순간부터냐? 4분의 3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오히려 정적분값 음수가 추가되지. 음수가 추가되는데 방향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추가되는 개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4분의 3일 때가 답이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선생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노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fk라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인테그랄 1에서 k까지의 4x 빼기 3이라는 함수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f'k는 뭐가 되는 거야? 4k 빼기 3이거든요. 요거. 그죠? 그래서 이런 거야. 항상 이런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함수가 이 원래 함수의 도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f'k가 4k 플러스 빼기 3이니까 fx는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프라임이 0이 되는 x 값이 k 값이 그죠? 4분의 3이니까 극소가 되는데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얘가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함수로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함수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르는데 정말 중요한 함수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애들 그냥 계산으로 함수를 유추하는 것들 이건 성질들이에요. 이건 그냥 전개를 해버리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전개를 해버리면 되는 문제인데 69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그냥 적분을 하라고. 근데 적분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적분 구간을 좀 잘 봐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얘도 지금 구간이 뒤집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결국에는 x 플러스 2k의 전체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 제곱을 적분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 정적분 해버리면 되고 적분 결과에 k만 들어있을 거예요. 그치? 그거에 최소값을 구하셔 그랬으니까 k에 대한 함수를 최소값 구하면 되겠네요. 2차 함수 k의 2차 함수. 오케이? 알겠지? 자, 내신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요것도 별표 하시고요. 내신 교재는 어쨌든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할 때 자주 보는 문제는 이렇게 별표해 놓고 정리를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적분의 성질인 거잖아. 그치? 근데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해야 되는 방법이 자,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쭉 키워가는 개념으로 적분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기가 있든 어쨌든 간에 12에 13까지면 12에 13에서 작은 숫자로 땡겨와야 돼. 알았지? 자, 그 전에 나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나는 인테그랄 n에서 n 플러스 4, 그러니까 n 플러스 4면은 4 간격으로 땡겨올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무턱대고 그냥 1부터 오케이. 4 간격이니까 너는 0부터 4, 뭐 4부터 8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13부터 오란 뜻이 알았지? 그게 쉬워. 자, 봐봐. 이게 fx dx가 누구랑 똑같냐면은 누구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적분을 하셔야 돼. 알았지? 예, 그래서 2분의 1 x 제곱을 n에서 n 플러스 1까지 적분을 할 거잖아. 그지?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 그럼 2분의 1에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2분의 1의 n 제곱을 빼는 거기 때문에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2분의 1 꺼내 주시고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데 2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2분의 1이 적분식이 나옵니다. 일단 알겠죠? 그러면 내가 n을 넣을 때마다 여기다 n을 넣을 때마다 여기다 똑같이 n을 넣어서 적분값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시그마의 개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노가다를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쌤이 편의상 이거를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시라고 요거 이름을 얘를 AN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볼게요. 알지? 그냥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원래 그 적분으로 가자. 얘를 할 때는 무조건 13부터 땡겨와. 쌤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인테그랄 12부터 13까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이거를 4 간격으로 오는데 알겠지? 4 간격으로 오는데 위 끝 13, 아래 끝 10이 따로따로 해야 돼. 즉 얼마로 하느냐. 자, 지금 나와 있는 값이 0이 하나 있잖아. 그지? 0부터 13에서 잘 봐. 0부터 12를 뺀 게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0부터 13부터 먼저 해보면은 자, 이거를 어떻게 13에서 쌤이 어떻게 해서 13부터 빼라고 했어. 그러면 4를 빼니까 9가 되겠지. 더하기 2 됐어요? 0부터 가는 거 아니야. 13부터 와야 돼. 13부터 오면 되고. 9하고 얼마? 지금 4 간격이잖아. 적분구하니까 4하면 5 더하기 그 다음에 5면은 1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지금 쌤이 한 게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 요걸 한 거야. 요걸 이렇게 한 거야. 그지? 거기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친구 해보자. 이 친구 해볼 건데 그럼 얘는 자 12에 8 더하기 그죠?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8이랑 4 얘는 0이랑 4 이렇게 됐죠. 오케이? 예, 그리고 됐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여기는 0 이상 남았고 그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됐어?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가는 거 알지? 예, 그래서 AN이라 아까 이름을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수열이 아니니까 사실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적분값은 얼마 넣는 거야? 9는 거지, 그지? 그러면 9 플러스 2분의 1이겠네. 얘는 5 넣은 거니까 5 플러스 2분의 1인 거고. 이런 느낌. 얘는 1 플러스 2분의 1이고. 얘는 0이라고 나와 있고 가족권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제일 쉬워요. 얘는 8 플러스 2분의 1. 얘는 4 플러스 2분의 1.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저기 전부 다 이런 숫자들. 그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개꿀이야. 알았어? 예, 이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얘는 0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가는 게 된다. 이 문제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정적분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함수가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져 있을 때는 구간별로 적분을 해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그거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fx를 적분을 할 때 소속이 어디냐? 0부터 2까지면은 여기에 적분을 하는 x 같은 경우는 0하고 2 사이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x를 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0부터 1까지는 어디 함수를? 0부터 1까지는 위에 있는 ax를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 1부터 2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5를 적분을 하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지? 이런 이야기가 여기 쭉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여기도 되는데, 사실 이거는 함수를 찢어야 되긴 하는데, 사각형 같은 경우는 그냥 넓이 계산하면 돼. 정적분 안 해도 돼. 알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이 직선을 적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넓이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절대값 함수는 우리가 구간을 여러분들이 쪼개셔야 돼요. 알았지? 자, 두 가지를 좀 보여줄게. 어떻게 하느냐? 자, 보면은 기본 모양부터 좀 봐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절대값을 부호를 결정하는 x가 2를 기준으로 보는 거지. 그죠? 2가 지금 구간 안에 들어있으니까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0부터 2까지랑 그 다음 어떻게 돼요? 2에서 6까지인데 0부터 2까지는 절대값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면 4를 적분하면 되는 거고, 2에서 6까지는 절대값이 양수가 되는 구간이니까 4x 빼기 4를 적분하면 되겠네. 그치? 이런 내용인 거야. 절대값 기준으로 부호를 나누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82번을 좀 볼 거거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를 우리가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되는 게, A가 과연 저 절대값이 부호가 바뀌는 구간에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차함수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0이랑 3에서 교점을 갖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 그죠? 그러면 0하고 3에서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겠구나.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 잘 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빠르게 이 넓이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이 정적분 값이 일단 얘가 지금 양수니까 절대값이라서 양수를 잡아와야 되니까 이게 지금 19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19가 안 되면 3은 무조건 A보다 큰 곳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넓이를 좀 계산해 볼래? 넓이 공식이 뭐죠? 이차함수 넓이 공식은 6분의 최고차 계수 3에다가 3-0의 세제곱.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어때? 값이 2분의 27. 그럼 얘는 19보다 작죠? 그죠? 넓이니까. 이게 절대값이니까 좀 접어 올려야 돼, 함수를. 뭐 그런 개념이긴 한데 어차피 넓이 똑같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 A는 무조건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원래 0하고 3 사이를 해서 확인하는 게 보통의 풀인데 넓이를 해서 보는 거지. 그러면 0부터 3까지의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의 적분값은 방금 구한 얘는 2분의 27인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3부터 a까지의 이제 양수니까 양수 파트죠.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9x가 19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나오니까 방정식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3번 같은 경우는, 자, 이건 우리가 고1 때 공부한 내용이긴 한데 절대값 3개짜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을 좀 더듬어야 되는데,
더듬어도 기억이 없죠? 괜찮아? 지금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되게 쉬워요. 알고 나면. 이거를 구간을 다 나눠가지고 그리고 있으면 이게 날 샌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개짜리지. 그럼 3번 꺾여. V자 형태로 무조건 3번 꺾여. 이렇게 약간. 4개면은 짝수개는 있잖아. 팁을 줄게. 짝수개 같은 경우는 4번 꺾이는데 대신에 가운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근데 만약에 개수가 다 1이잖아. 개수 다 똑같잖아. 그럼 여기가 상수가 돼. 가운데가. 근데 물론 이제 개수가 뭐여도 이건 앞에는 2x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 x고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은 이제 또 꺾이는데 어쨌든 이런 게. 근데 이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돼요. 무조건. 그럼 여기가 절대값이 0 되는 숫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3인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 a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얘는 f0이 최소인 거야, 얘들아. 알았지? 그러니까 f0이 지금 얼마? 0 넣으면 6이에요. 그죠? 여기다 그냥 0 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인테그랄 3부터 그냥 6까지를 적분을 하세요 그랬는데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3부터 6까지면은 그냥 다 양수네. 그지? 그래서 그냥 x 플러스 3 x 빼기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하시면 되고, 자 84번을 보겠습니다. 84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fn 이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생각을 해봐봐. 요거를 좀 빨리 하는 팁을 좀 드리면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한다고 하면 일일이 노가다 하는 형식으로 갈 것 같아. f1이 0에서 4까지 절대값 x-2를 적분하겠지. 그 다음에 f2는 0에서 뭐 8까지 x-4를 적분하겠지.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 아니야. 하나씩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거를 적분식을 계산을 해 놓은 다음에 그지? 그냥 시그마에다 넣는 형식으로 그냥 계산하셔야 돼. 시그마는 적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야. 계산을 공부 따로 하세요. 시그마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거 뭐 시그마 K 제곱 그지? 요거 계산하는 거는 좀 찾아보면 금방 할 수 있잖아. 이거 나 분명히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알았어? 개별 질문 할 때는 좀 해주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자 근데 이게 지금 적분을 볼 때 내가 함수가 쉬운 애들은 그냥 도형으로 푸는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절대값 x-2n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2n을 꼭지점을 하고 기울기가 1인 x-2n이라는 직선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n이라는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45도짜리.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0부터 4n까지 했는데 0이 여기 있고 4n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랑 여기 두 군데거든요. 맞지? 여기가 두 군데인데 그러면은 이 삼각형 넓이가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사각형 넓이하고 똑같지 않아? 그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잖아. 이거를 이렇게 옮기면 되지 않니 얘들아? 여기로 이렇게 싹 옮기면 결국 이 친구는 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라서 높이가 2n이에요. 그죠? 가로 길이가 2n이고요. 따라서 얘는 적분 계산을 하지 않고도 4n 제곱입니다. 굉장히 쉬워지죠? 이렇게 풀면은 이제 문제가 바뀝니다. 문제가 바뀌어요. 자, 10분의 1에 F1부터 F10이면 4n제곱을 다 더해라.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10개를 4n제곱을 더해라.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공식이 뭐였냐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었거든요. 요거 계산하시면 이 문제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84번도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알았지? 자, 그 다음은 이제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 자,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적분 성질을 일단 점대칭 함수 같은 경우는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업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함수 같은 경우, 선대칭 함수 같은 경우는 꼭 우함수가 아니더라도 선대칭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f의 a 플러스 x는 f의 a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이게 이제 x는 a 대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x는 a 대칭이고요. 자, 그래서 x는 a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함수를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함수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적분을 할 때 만약에
자, 여기 부분에서 뭐 알파라는 곳에서 이 베타까지 적분을 하고 싶다. 근데 이 점이 길이가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넓이가 서로 같아요. 그 성질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알겠죠? 자,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적분 구간이 뭔가 대칭 형태 마이너스 a에서 a 형태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적분을 할 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홀수차는 기함수예요. 얘는 우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이 등장을 했을 때는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게 홀수차는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0에서 a까지의 3x제곱 플러스 a만 적분을 해서 2배를 하는 걸로 계산을 하는 게 맞아요. 알겠지? 요거 적분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우함수, 기함수의 특징을 활용한 적분이 되겠고요. 오케이. 자, 이게 절대값 x가 들어있으면은 절대값 x가 들어있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절대값 x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게 우함수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하나씩을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함수에다가 우함수를 곱하게 되면 이게 지금 뭐가 되겠어? 기함수가 되거든요.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적분을 여러분들 굳이 잘 생각해봐. 이게 기함수야. 그러니까 절대값 x의 x 세제곱 함수 더하기 x 절대값 x 빼기 2의 절대값 x로 이제 분배를 할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절대값이어도 이 함수 자체가 갖고 있는 우함수, 기함수를 쓰는 거지. 짝수차, 홀수차에 대한 이야기만 우함수, 기함수에다 적용을 하면 안 돼. 절대값 함수는 뭐 1차 함수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러면 사용을 못 하냐? 그건 아니야. 이게 전부 다 기함수가 되면서 알았어? 왜겠어? 방금 이야기한 얘가 우함수야. 얘가 기함수야. 방금 쌤이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라고 했지. 간단해.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를 곱하면 5차가 되니까 기함수가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얘는 어차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적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요거 적분을 하는 걸로 하셔야 효과적으로 적분할 수 있다. 알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요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적분구간에 상수가 있는 경우까지 먼저 1차적으로 이번 영상은 할 텐데, 자, 적분구간에 상수가 있는 형태는 어떻게 가냐면 말 그대로 적분구간에 상수가 있다라는 거는 이 적분값 자체가 상수값인 거야. 여러분들 항상 상수로 두고 절차가 상수로 두면 다시 한번 쓸게요. 0에서 2까지 ft dt가 근데 선생님 왜 이게 ft인가요? fx가 아니고 문제 안에 x가 있어서 겹치니까 그런 것 뿐이야. 알았지? 이거 여러분들 임의로 그냥 x로 바꿔도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a라고 치환했는데요. 그게 치환하고 나니까 만들어진 fx가 임시적인 fx는 누구가 됩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되기 때문에 요 f의 자리에다가 t세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a를 집어넣는다. 즉 인테그랄 x로 좀 바꿔서 쓸게. x세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의 적분이 a다 라고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입을 한다. 대입을 해서 방정식으로 해결을 한다는 게 핵심이고 이 내용은 이 유형은 어려워서 못 푸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변수 잘 봐야 돼. 이거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dt잖아. dt에서 x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밖으로 인테그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x는 적분 변수가 아닌 변수는 나갈 수가 있는데 적분 변수는 못 나가요. 맞지? 그러니까 fx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3x 제곱에 더하기 그 다음에 2x의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t 그 다음에 dt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그래서 아예 이럴 바에는 2x-1을 한 번에 꺼내도 되긴 해. 근데 뭐 어차피 적분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f td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얘가 똑같은 값이니까 이거를 a라고 둡니다. 그럼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내가 누구를 줬는가 fx로 바꿀게. fx dx를 a라고 뒀는데요. 요 a라는
fx가 지금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니까 또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는 대신에 x가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적분 변수가 x거든. 그래서 요거는 통째로 a로 바꾸셔야 돼. 그지? 그러면은 fx가 뭐가 되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인데 내가 지금 치환한 게 누구냐면 0에서 1까지 x의 f 프라임 x를 a라고 치환을 한 거야. 그지? 그럼 여기 f 프라임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f 프라임을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필요한 걸 넣는 거지. 이게 필요하면 프라임이 필요하면 프라임을 집어넣고 그죠? 따라서 결국에 식은 어떻게 됩니까? 0에서 1까지 3x 세제곱 마이너스 2x를 적분한 게 a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럼 조금 변형된 형태, 좀 살짝 정말 아주 little bit 응용된 형태를 볼 건데 요거는 0에서 4, 0에서 2 다르죠. 다른 경우에는 문자를 두 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바로 하지 말고 x 꺼내라고. x 꺼내고 치환하는 거야 무조건. ft랑 x는 다르니까 요거를 a라고 하시고요. 얘를 b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만들어진 fx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fx식은 자,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쌤 그럼 문자가 두 개인지 어떡하나요? 식도 두 개가 돼요. 간단하죠? 0에서 4까지 0에서 4까지 f 내가 누구를 치환했는지 잘 봐. fx로 바꿔도 돼. fx dx가 a니까 fx 자리에 요 식을 넣으시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x 마이너스 b 넣으시면 되고 0에서 2까지 fx는 누구로 치환했어? b로 치환했는데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를 또 넣고 그래서 그냥 둘을 뭐 하면 돼? 연립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주말 동안에 정적분 유형별로 좀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